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함수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었고, 또 리스트를 다루는 방법, 리스트 조건 제시법, 그리고 뭐 정수, 기본 타입, 그리고 클래스에 대해서 뭐 잠깐 언급을 했고요.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에는 이제 리스트 조건 제시법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최근 강의들은 그 전에 다른 시스템에서 했던 그때 했던 강의가 좀 안정적으로 돼 있어서 지금 다시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 REPL IT 환경으로 옮겨서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또 관련 과제도 7장도 관련 과제가 나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고차 함수까지 해서 달려왔는데, 뭐 함수랑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타입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불편하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맞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또 그 데이터 타입을 분류하는 또 클래스를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더 가독성도 좋고 좀 더 구조화된 그런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타입 클래스를 다루는 것까지는 많이 하지 않겠고, 이 과목이 하스켈만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간단한 인터프리터 작성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하스켈의 기능적인 부분까지 많이 파고들 수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가시면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타입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제 그걸 8장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를 배워보기로 합시다. 우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표현할 수 있는 타입에다가 다른 이름 또는 별명을 우리가 붙여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타입DF가 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길고 복잡한 타입을 이름을 딱 하나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타입DF죠. 주로 구조체 스트럭처에다가 타입DF를 많이 걸고, 또 함수에다가도 타입DF를 걸고 그러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하스켈에서 타입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용해본 문자열, 이 스트링이라는 것의 타입이 사실은 캐릭터의 리스트다 라는 거죠. 요 캐릭터 리스트 타입의 별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스트링은 char 이렇게 정의하면 char이라고 써야 할 곳에 스트링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스트링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걸 두 개를 왔다 갔다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info 스트링을 해보면 지금 컴파일 중이라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열을 스트링 타입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걸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또 스트링 말고 그러면 다른 예를 우리 책에서는 어떤 2차원 정수 좌표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2차원 정수 좌표를 우리가 순서쌍을 사용해서 어떤 좌표 위치 포지션 1, 포즈 1을 3, 4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즈 2는 어떤 좌표를 하냐면 이거를 어떤 변환 함수, 그렇죠? 우리가 뭐 회전 변환, 확대 변환, 무슨 뭐 대칭 변환 이런 거 옛날에 배운 거 가물가물한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2배, 스케일은 이제 비례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걸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확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2배 확대한, 그러니까 6, 8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포지션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점 기준으로 k배 확대한 함수를 밑에 작성해 놨어요. 하스켈은 이렇게 정의가 밑에 있고 그거를 앞에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뒤에다가 정의해도 됩니다. 보통 다른 언어에 뒤에다 정의하면 앞에다가 뭐 이렇게 함수 프로토타입을 적어야 된다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하스켈은 뒤에다 같은 파일에 있는 뒤에다 적은 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뭐 포즈 1은 어떻게 되죠? 포즈 1이 잠깐만요. 다시 컴파일을 하고, 그렇죠? 파일에서 메인을 안 적었구나. 메인을 적어줍시다. 맨 앞에다가 메인을 안 적었으니 그냥 메인은
헬로 이런 걸로 하고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해보면 자, 포즈 1이 인티저 뭐 이런 걸로 돼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인트로 했으니까 인트로 해줍시다. 포즈 1을 인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했다면 이게 기본으로는 인티저로 들어가요. 강제로 인트로 해줘야 숫자가 뭐 인트일 수도 있고 인티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면은 자 포즈 1은 인트고요, 그렇죠? 포즈 2는 또 인티저로 자기 마음대로 돼 있네요. 둘 다 인트로 해줍시다. 그래서 두 개 다 할 때는 이렇게 이거를 한 줄 한 줄 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두 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래서 보면 브라우저를 어쨌든 해보니까 그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따로따로 해봅시다. 그죠? 타입을 따로따로 알아볼 때는 타입 포즈 1이 뭐죠? 이거고 포즈 2도 이거고 그러면 이 스케일이라는 함수는 뭐다? 이 스케일 타입 스케일은 이런 타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숫자가 전부 다 처리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인트만 원하니까 다 인트라고 해서 사용을 합시다. 를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타입 이름이 좀 많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나는 이 int라는 것을 어떤 2차원 정수 좌표를 나타내는 포지션이라는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거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이제 포지션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타입이 이름이 길 필요 없이 포지션에서 포지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파일하고 브라우저를 한번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의 타입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간결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 변환 이런 것도 자주 사용하니까 그래서 어떤 2차원 좌표에서 2차원 좌표로 가는 것을 변환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이거죠. 좌표 변환이. 그래서 아까 앞에 자를 따서 트랜스라는 이름으로 정해서 나는 요거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뒤에서부터 가로가 묶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것은 어떤 k를 주면 변환 함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상하게 했죠? x, y가 3 곱하기 x, 그쵸? 4 곱하기 이런 함수를 지금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이래야 좀 제대로 된 함수자. 3 곱하기 이게 아니지. k 곱하기 x, k 곱하기 y. 함수 정의가 잘못됐어요. 그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x도 k배하고 y도 k배한 그런 변환 함수를 지금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렇게 정의해보면, 자, 포즈 1은 3, 4고, 포즈 2는 6, 8 이렇게 되죠.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다? 원래는 여기 없었을 때는 이거 대신에 전부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었고, 그쵸? 그리고 이거 대신에 포즈였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것과 프로그램은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추상스럽게 타입을 쓰기보다는 하나의 이름으로 정해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하더라도 뭐 프로그램 컴파일이 되고 되는데 이게 타입이 좀 길어지니까 이것을 이렇게 줄여서 쓰고 그리고 또 더 다른 고차원적인 개념을 더 줄여서 쓰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타입, 좀 더 복잡한 타입을 간단한, 기억하기 좋은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놓는 것이 바로 이 타입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이용한 타입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타입 파라미터로 더 일반적인 타입도 선언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순서쌍인데 인트로 하나로 정해져 있는 순서쌍이 아니라, 그렇죠? 나는 첫째와 둘째 원소 타입이 A로 같은 이런 순서쌍, A가 무엇이 되든 간에 A가 넘어온 A가 같은 순서쌍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포즈를 이렇게 정의하는 대신에 이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는 소문자로 썼다는 것은 구체적인 타입이 아니라 타입 변수라는 거예요. 리스트에서도 타입 변수를 중간에 써서 이렇게 괄호 A 괄호 닫고 하면은 그 A에 어떤 타입이든지 매칭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페어를 쓰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도 쓸 수 있지만 인트로 쓰겠다는 게, 그러면 페어 인트면 A 대신에 인트가 들어가니까 아 인트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타입의 일반적인 타입 별명을 만들고 그 일반적인 타입 별명에다가 또 구체적인 파라미터를 준 이것을 또 다른 별명을 만들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타입 별명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 또 다른 타입 별명을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런을 해보면 하고 다시 이제 브라우저 해보면 포지션이라는 POS라는 것은 인트의 페어인데 인트의 페어라는 것은 요 순서쌍이고 하스케일 그 순서쌍이구나. 첫 번째, 두 번째가 요 넘겨준 요거랑 같은 순서쌍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책에 어속이라고 되어 있는 요 또 타입 타입 선언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같이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예습 삼아서 한번 미리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넘어가서 또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함하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타입 별명을 선언하는데 사이클이 나오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은 안 된다. 저런 대기적인 타입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번 영상이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8장의 뒷부분에 나와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미 있는 타입을 조합하는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였는데, 그거 말고 정말로 새로운 데이터 상수 혹은 데이터 생성자를 포함한 기존 타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다른 언어에서 보통 enum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하스켈에서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걸 접해봤어요. 이미 접해본 이 불리언 타입, false가 될 수도 있고 true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이 BOOL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false라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true라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alse이거나 true이거나 그런 값들을 바로 불리언 BOL이라는 타입으로 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info BOL을 해보면 정말로 이렇게 표준 라이브러리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준 라이브러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정의한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거라는 겁니다. 표준 라이브러리에 정의됐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책에는 예제는 move라는 타입을 정하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는 예를 들면은 게임을 만드는데 이제 2차원 2D 게임인데 움직이는 게 네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이렇게 똑바로, 그런 예를 들어서 보드 게임이라든지 무슨 게임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move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름을 붙이고요. 이때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타입 이름인 move도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렇죠? 대문자로 시작하고
move는 어떤 데이터가 가능하냐. north, 북쪽, 그쵸? north라는 데이터 또는 south, 남쪽, south라는 데이터 또는 east, 동쪽, east라는 데이터 또는 west라는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이거나를 이렇게 세로 줄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데이터가 가능한 그런 타입을 이제 move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와 같은 것들을 데이터 생성자라고 하고요. 이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어도 된다. 나는 뭐 짧게 주고 싶다. 그러면 한 글자로 지어도 돼요. 네. 이름 짓는 거는 자기 마음이죠. 이름을 잘 지어야 하지만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단 조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생성자, 데이터 컨스트럭터라고 부르고 그냥 헷갈리지 않을 때는 그냥 컨스트럭터라고 짧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스켈에는 소문자와 대문자가 용도가 좀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이런 상수나 타입 이름 같은 것들은 대문자로 하고요. 이렇게 이런 넘어오는 변수라든지 또는 전역으로 정의하는 이런 함수 이름이나 이런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문자로 하고 또 타입의 세계에서도 타입으로 넘어온 타입 파라미터도 여기는 뭐든지 매칭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런 변수와 같이 소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접속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가끔씩 끊어지더라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자. 이제 연결이 됐네요. 자, 말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한번 가봅시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해서 어떤 간단한 예제 함수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한번 우리도 예제 함수를 작성해 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제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요런 이름을 타입 생성자, 타입 컨스트럭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컨스트럭터라는 말이 이렇게 다섯 개가 같이 있을 때는 컨스트럭터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얘를 타입 컨스트럭터라고 하고 얘들을 데이터 컨스트럭터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타입 이름보다는 얘네들끼리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만 얘기할 때는 그냥 매번 데이터 컨스트럭터로 안 부르고 줄여서 그냥 컨스트럭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move로 어떤 함수를 작성해 볼 수 있냐? 그래서 2차원 좌표에서 이동하는 이제 move 함수를 작성해 봅시다. 그러면 이 move 함수는 어떻게 되냐? move 함수는 move하는 방향, 움직이는 방향을 받고 그 다음에 좌표를 하나 받아서 그렇죠? 좌표를 하나 받는. 그리고 이거를 아까 위에서 트랜스로 정해놨으니까 트랜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책에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북쪽을 이제 y축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남쪽을 y축이 감소한다. 이스트를 x-1이라고 생각하고 웨스트를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동서남북을 남북을 y축에 동서를 x축에 지금 대응을 시킨 겁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후보 해서 그러니까 패턴 매칭으로 하고 어떤 포지션은 x, y 이런 게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패턴 매칭을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true와 false에 대해서만 패턴 매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정의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패턴 매칭을 사용해서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x와 y가 있다. 이것도 패턴이죠. 또 순서쌍에 대한 패턴이죠. x와 y가 있다. 그러면 로스는 위로 y가 올라가는 거니까 x, y 더하기 1, 그렇죠? 플러스는 y가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죠?
this 동쪽이 보통 이렇게 지도 그릴 때 왼쪽이죠. 그러니까 왼쪽이면 x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죠. 동쪽이 왼쪽이 아니라 동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동쪽에 해가 뜨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쪽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이면 x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x 더하기 1 y는 똑같고 이것은 마이너스 1 저쪽이면 왼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렇죠?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거죠. 북, 그렇죠? 남, 그렇죠? 사우스. 여기가 여기, 그렇죠? 여기가 서쪽이죠. 서해 바다가 이쪽에 있고 동해 바다가 이쪽에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함수를 이렇게 날 때는 두 곳에서 동시에 지금 아까 접속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해서 두 곳에서 동시에 접속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걸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move 함수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포지션 1이라는 거에 뭘로 정의되어 있었죠? 자, 새로 작성했으면 파일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컴파일을 하네요. 런을 해봅시다. 런 안에서 아직 자 포즈 1이 아까 3, 4였죠. 그러니까 move 라는 함수가 북쪽으로 포즈 1을 하면 3, 5가 되죠. 자 포즈 1에서 북쪽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3, 3이 되죠. 그렇죠? 4에서 3으로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동쪽으로 가면 x가 증가해서 4, 4가 되고요. 3, 4에서 4, 4가 되고 3, 4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면 2, 4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함수를 한번 간단한 함수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작성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제들도 이제 몇 가지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인원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 정의 데이터 생성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책에서는 도형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다루려는 도형이 이제 두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랑 원이랑 원과 형 두 개 있다면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제 모양이니까 쉐입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도형은 뭐이거나 뭐이다. 도형은 원이 영어로 서클이니까 서클 이렇게 이거나 그 다음에 정사각형에 직사각형이 없어요. 직사각형. 렉탱글. 직사각형 영어로 렉탱글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앞 글자를 따서 원이 영어로 서클이고 직사각형이 영어로 렉탱글인데 너무 기니까 앞에 것만 따서 RECT 이렇게 짓고 대문자로 이름을 지어줘야 되니까 대문자 C, 대문자 R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름이 너무 길다. 그럼 나는 4글자씩만 하겠다. CIRC 이렇게 지어도 돼요. 이거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했는데, 근데 원과 직사각형만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사실 원은 다른 정보들이 따라오잖아요. 원은 반지름이 있어야죠. 그쵸? 그 반지름을, 플로트, 실수, 부동수 수점, 수로 나타내기로 하고요. 직사각형은 정보가 2개 필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가로, 세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가로, 얘를 세로, 이렇게 2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데이터하고, 타입 이름이 오고요. 그쵸? 타입 이름은 뭐 T라고 합시다. 그러면 C1이 오고, 또 다른 타입, 네. 그런 타입이 여러 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T2에 또 타입이, 여러 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T. 또 다른 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입 컨스트럭터만 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 컨스트럭터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동서남북이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데이터 컨스트럭터로만 끝내도 되고요.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의하려는 데이터는 원인 경우에는 뭔가 하나의 소수점, 부동소수점 수 정보, 그리고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2개를 들고 있고 싶다. 이게 꼭 같을 필요는 없죠. 하나가 뭐 인티저여야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에어리어는 쉐입을 받아서 넓이를 구한 함수는 어떻게 써놨냐? 그렇죠? 해볼까요? 또 마찬가지로 패턴 매칭을 하는데, 자, 이제 패턴 매칭을 어떻게 할 거냐? 서클이 있고 ACT가 있는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뒤에 어떤 값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수로 매핑을 해주고요. 보통 뭐 이걸 x라고 해야 되지만 보통 이렇게 원은 반지름을 r이라고 표시하니까 이 변수를 그냥 제가 r이라고 이름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로 오니까 넓이와 높이, width, height에서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뭐 x하고 y라고 짓고 있죠. 이제 저는 그러면 직사각형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렇죠? 밑변 넓이 곱하기 높이가 직사각형 넓이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자, 파이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파이. 그렇죠? 파이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져 있는 파이라는 걸 쓰고요.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제공이 되는 숫자니까 파이라고 쓰고 3.24 이렇게 나가는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의 제곱 제곱 연산자를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r 곱하기 r 써도 되고요. 하여튼 파이 r 제곱을 이렇게 도형의 넓이를 구한 함수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은 그렇죠? 에어리어의 원인데 뭐 반지름 10짜리 원이다. 그러면 314 이렇게 나오겠고 도형인데 사각형인데 변이 10 높이가 오면 50이다. 나오는 거죠. 뭐 플로트니까 소수점이 있는 걸 할 수도 있고요. 10.5, 5.1 이렇게 하면 53.5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번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 다양한 데이터상이. 데이터 생성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C1이라는 게, 뭐, T1, 뭐 요런 타입, 요런 타입, 요런 타입 해서 여러 개의 타입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이렇게 안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네. 그 다음으로는, 타입은 나중에 하고요. 또 어떤 것을 정의할 수 있냐면, 아까 타입에서도 이런 식으로 타입 파라미터, 타입에 넘어오는 어떤 다른 타입과 매칭되는 변수를 사용해서 더 일반적인 이런 타입 별명을 선언 가능했던 것처럼 데이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쉐입이 데이터의 경우에도 어떤 것을 maybe 요런 이거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보다는 그냥 이미 표준 라이브러리에 데이터도 타입 형의 일반적 라이브러리에 maybe 타입 사실은 이 리스트 타입도 그런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 maybe 타입이라는 사례인데 info maybe를 해보겠습니다. info maybe를 해보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여러 줄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maybe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maybe라는 것은 nothing이라는 데이터이거나 just라는 데이터인데 이 just는 뭔가 한 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고 있는데 어떤 타입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뭐든지 정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aybe A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거나 A라는 타입의 값을 하나 들고 있는 just 거나 중 하나라는 거죠. 이거를 어디에다가 써먹느냐 뭐 보시면은 이런 함수들을 작성할 때 보통 씁니다. 뭔가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maybe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head라는 함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head라는 함수가 리스트에서 맨 앞에 걸 떼우잖아요. 두 개가 있을 때도 맨 앞에 걸 떼우잖아요. 한 개가 있을 때도 맨 앞에 걸 떼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면 얘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쵸? 에러를 발생시켜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까 이거는 이게 지금 이게 동작이 좀 웃겨서
근데 만약에 나는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항상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책에서 예를 드는 게 세이프 헤드를 작성해 보자는 거예요. 세이프 헤드는 어떻게 작성하냐? 만약에 x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머리 하나 떼줘. 네? 없을 때는 있을 때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맨 첫머리 원소를 떼주는데 그냥 헤드로 하면은 있을 때는 그냥 그 값이 나오는데 없을 때는 없으니까 에러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행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런타임 에러가. 근데 나는 이렇게 런타임 에러가 나는 것이 싫다. 모든 경우에 다 동작을 하되 없으면 없다는 이런 AB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리스트가 뭐 꼭 인트로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뭐에 매칭될지 모르기 때문에 타입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정의하면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리스트에 대한 패턴 매칭 배웠었죠? 맨 앞에가 x이고 뒤에가 없으면 이게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것을 저스트에 x를 담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표준 라이벌에 있는 헤드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만든 세이프 헤드는 이거 저희 다시 정의가 됐나요? 런을 안 해서 이제는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표준 라이벌에 있는 헤드는 있을 게 개수가 1개 이상일 때는 동작을 하는데 한 개도 없을 때는 그냥 에러가 난다는 거죠. 런타임 에러가. 근데 내가 만든 세이프 헤드는 방금 만든 세이프 헤드는 있을 때는 just 1이라고 just에다 이렇게 담아서 줘요. 그쵸?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에러를 내는 게 아니라 나 이럴 때는 nothing이라는 걸 주겠다. 그래서 세이프 헤드 타입은 뭡니까? 물어보면 리스트에서 그냥 A가 아닌 maybe A를 돌려준다. 이렇게 타입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위에 요 페어에서 요 타입 키워드를 이용해서 했던 것처럼 데이터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타입인데 어떤 하나의 타입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A 타입을 하나 들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new 타입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 new 타입은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그런 거를 알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타입 별명으로만 이렇게 타입에서 한 길이를 길이라는 이름으로 요 숫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무게라는 그런 타입 이름으로 또 이렇게 실수를 사용해줘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12.3m라는 그런 뜻으로 요 L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랭스 타입이라고 하고 얘는 5.6kg이라는 뜻으로 W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웨이트라고 했다고 칩시다. 타입을. 그리고 길이를 2배로 늘리는 함수와 무게를 2배로 증가시키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타입으로 정의하면 요거는 요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모두 다 플로트로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랭스 L만 하고 싶고 L1만 하고 싶고 더블 웨이트 W1만 하고 싶은데 그거를 뒤섞어서 실수로 잘못해서 더블 랭스 W1이나 더블 랭스 L1을 해도
이렇게 서로 바꿔서 불러도 내가 의도한 것과 맞지 않게 불러도 타입 오류가 나지 않고 의도치 않은 게 실행이 되어버립니다. 왜냐?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다 이걸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만으로 헷갈리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데이터로 해가지고 뭔가 한번 감싸서 들고 다닌다는 것은 낭비죠. 계산 효율도 떨어지겠죠. 뭔가 데이터를 하나 더 들고 다니면. 그럴 때 이렇게 딱 하나를 하나로 정해서 쓰는데 구분을 해서 쓰고 싶을 때 구분하는데 타입으로만 구분하고 실제로 실행이 될 때는 그냥 플로트처럼 해서 가볍게 실행하고 싶을 때 그런 특수한 경우에 쓰는 것이 바로 뉴 타입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굳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타입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요 데이터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 근데 타입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진짜로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이렇게 쭉 풀어 쓸 수 있는 것들을 더 짧은 이름으로 줄여서 쓸 수 있게 해주는 별명이다. 타입 df랑 비슷하다. 데이터를 사용하면 새로운 타입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컨스트럭터를 포함한 타입을 정의할 수 있고 다들 대문자로 해야 된다. 그리고 타입이던 데이터건 이렇게 파라미터를 사용해서도 정의할 수 있고 특히 데이터의 경우에는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래서 맨 앞에 데이터 컨스트럭터가 오고 이 데이터 컨스트럭터가 뭔가 추가로 다른 정보들을 몇 가지씩 들고 다닐 수 있게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